2013년 12월 영하 15도. 저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신문지를 덮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0년 후 저는 직원 87명을 둔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매출 50억.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은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32살 한창 일할 나이였죠. 하지만 저는 사업 실패로 빚만 3억을 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외면했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하루 10,000원. 그것도 일주일에 한 개였죠. 돈이 떨어지자 저는 자연스럽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서울역 을지로 종로 3가. 노숙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형,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추워 죽어요. 어느 날 한 노숙자 형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기 교회 쪽으로 가세요. 거기 급식소 있어요. 그렇게 저는 무료 급식소를 알게 됐고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3년 1월 어느 추운 날,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젊은 친구가 여기서 뭐 하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인생 망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생이 망한 게 아니라 시작점으로 돌아온 거야? 네? 자네 지금 가진 게 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잃을 것도 없지 않나? 그 말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습니다. 젊은이, 내일부터 나 좀 도와주게. 일당 5만 원 주지. 정말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매일 아침 6시에 나를 만나야 해. 다음날 아침 6시. 저는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좋아, 시간 약속을 지키는구만. 자, 이거 입게. 할아버지가 건네준 건 작업복이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청소 일할 거야. 청소요? 그래, 건물 청소. 창문 닦고, 바닥 닦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지. 솔직히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한때는 직원 20명을 둔 사장이었던 제가 청소라니.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일단 시작하게.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소 일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할아버지를 만났고 하루 8시간씩 청소 일을 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죠. 젊은이 청소하면서 뭐가 보이나?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그냥 먼지요? 아니, 기회가 보여야지. 기회요? 이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 봤지? 다들 바쁘게 움직이더군. 네.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관찰해 보게. 할아버지의 말씀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부터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모두가 밖으로 나가 밥을 먹는다는 것. 할아버지, 사람들이 다들 점심 먹으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아까워 보였어요. 왔다 갔다 하는 데만 30분이고. 좋아, 그럼 해결책은? 도시락. 정답. 할아버지가 무릎을 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돈을 빌려주셨죠. 50만 원. 이게 자네 마지막 자본금이야. 이걸로 시작해 보게.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김밥, 주먹밥, 간단한 반찬. 가격은 3,000원. 도시락 필요하신 분 계세요? 첫날 저는 단 한 개도 팔지 못했습니다. 이 양반이 청소하는 사람이 도시락을 팔아? 위생이 의심스러운데?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한 분이 사주셨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3,000원이면 싸네요. 감사합니다. 그분은 다음 날도 오셨습니다. 맛있던데요? 하나 더 주세요. 그리고 친구를 데려오셨죠. 일주일 후 저는 하루에 30개를 팔았습니다. 한 달 후엔 100개.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건물 관리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봐요.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저는 규정이에요. 건물 내에서 무단 영업은 불가합니다. 저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았는데 또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날 저녁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안 되겠어요. 건물에서 장사 못하게 해요. 그럼 건물 밖에서 하면 되지. 네? 젊은이 문제가 생기면 돌파구를 찾아야지. 주저앉으면 안 돼. 할아버지는 제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배달을 해보게. 배달요? 그래, 사무실로 직접 배달하는 거야.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전화번호를 적은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오피스 도시락 배달합니다. 전화 주문 가능. 그리고 건물마다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도시락 배달되나요? 20인분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에 200개의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양이었죠. 그래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은 급식소에서 만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형, 저도 일 좀 시켜주세요. 좋아, 같이 해보자. 2명이서 시작한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1년 후 저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죠. 사장님, 우리 이제 진짜 회사 같아요. 직원들이 좋아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이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아니,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충분하다는 생각이 바로 추락의 시작이야. 계속 성장해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확장하게. 도시락만 팔지 말고 다른 것도 해보게. 할아버지의 조언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도시락 외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때 한 고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회사에서 간식도 필요한데 혹시 그것도 배달 가능해요? 간식이요? 네, 과일이나 커피, 빵 이런 거요. 아,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간식 배달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과일 바구니, 샌드위치, 커피.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 직원들이 너무 좋아해요. 매일 주문할게요.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저는 사무실을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직원은 20명, 연매출 10억을 돌파했죠. 사장님, 우리 해냈어요. 직원들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전환점이 옵니다. 연매출 10억.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계속 성장해야 해. 그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은 편의성을 파는 거라는 것. 바쁜 직장인들에게 시간을 절약해주는 서비스. 그렇다면 도시락과 간식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세탁 서비스는 어떨까? 저는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탁이요. 그래, 직장인들이 세탁소 갈 시간이 없잖아. 우리가 회사로 가서 옷 수거하고 세탁해서 다시 배달해 주는 거야. 그거 좋은데요. 우리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세탁업체와 제휴를 맺고 세탁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것도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 꽃 배달은? 명함 인쇄는? 사무용품 배달은? 하나씩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더 이상 단순한 도시락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피스 토털 솔루션 기업이 된 거죠. 하지만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2019년 직원 수 50명, 연매출 30억. 저는 더 큰 사업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10억 원. 새로운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사장님, 주문이 반토막 났어요. 거래처들이 재택근무 들어갔어요. 오피스 배달 사업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사무실에 사람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된다는 것.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빠듯했죠. 이대로 망하는 건가? 저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제가 찾아간 곳은 할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자네 기억하나? 노숙자였을 때?
네, 그때는 진짜 끝이었지. 그런데 여긴가? 아니요. 지금 자네한테는 회사가 있고, 직원이 있고, 고객이 있어. 그게 자산이야. 하지만 위기는 기회야. 사람들이 사무실에 안 간다고? 그럼 집으로 가면 되지. 집으로요? 재택 근무하는 사람들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나? 그 시장을 공략하게. 할아버지의 말씀은 또다시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오피스 배달에서 홈오피스 배달로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한 거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리미엄 도시락, 집에서 일하는 당신을 위한 건강 간식 박스, 마케팅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 방식도 바꿨어요. 비대면 배달 정기 구독 서비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도시락을 배달해 드립니다. 고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너무 편해요. 매번 뭐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음식도 맛있고 배달도 정확해요. 3개월 만에 매출이 회복됐습니다. 6개월 후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아졌죠. 위기가 진짜로 기회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2020년 말, 우리 회사의 연매출은 40억을 돌파했습니다. 2021년, 저는 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앱을 만들자. 지금까지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받았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앱을 만들기로 한 거죠. IT 전문가들을 영입했습니다. 개발비만 5억 원이 들어갔어요. 사장님,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임원들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플랫폼 시대야.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야 해. 6개월간의 개발 끝에 앱이 출시됐습니다. 오피스메이트. 사무실과 재택근무자를 위한 토털 솔루션 앱. 도시락, 간식, 세탁, 꽃 배달, 사무용품까지 한 번에 주문할 수 있는 앱이었죠. 출시 첫 달 다운로드 수 3만. 3개월 후엔 10만. 1년 후엔 50만을 돌파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투자하고 싶습니다. 얼마가 필요하신가요? 저는 20억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물류센터를 확장하고 직원을 더 고용했죠. 2023년, 우리 회사는 직원 87명의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연매출 50억. 그리고 바로 그해 겨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본명은 김영수. 한때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였던 분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요? 네, 1990년대에 IT 기업을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IMF 때 회사가 부도나셨죠. 그럼 할아버지도? 네, 노숙자 생활을 하셨어요. 5년 동안. 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저처럼 바닥을 경험하신 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셨어요. 작은 청소 사업으로 시작해서 결국 건물 관리 회사를 만드셨죠. 그 회사를 팔고 은퇴하셨는데 그 돈으로 노숙자들을 도우며 사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저를 도와주셨는지, 할아버지 자신이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5년 지금, 저는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회사의 대표입니다. 연매출 50억, 직원 87명.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매주 토요일 아침, 저는 서울역 급식소로 갑니다.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죠. 형, 저 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형은 어떻게 다시 일어나셨어요? 노숙자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 볼래요? 배달 일인데 일당 7만 원 드릴게요. 지금까지 12명의 노숙자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3명은 지금 정규직이 되었고요. 사장님, 저 다음 달에 자취방 얻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럴 때 저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저는 노숙자에서 50억 사장이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저는 10년 전 바닥에서 선택했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다시 일어설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을 했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룰 것인가, 오늘 할 것인가. 고객의 불편함을 무시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현재에 안주할 것인가, 계속 도전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후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중요한 건 오늘의 선택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작점이 아니야.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느냐야. 10년 전 오늘, 저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신문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절망, 외로움.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따뜻한 사무실, 희망, 그리고 87명의 가족 같은 직원들. 무엇이 저를 바꿨을까요? 돈? 능력? 운? 아니요. 태도였습니다. 바닥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 작은 기회라도 붙잡는 태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려는 태도. 그 태도가 10년을 만들었고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바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인생 역전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10년 후 꿈은 무엇인가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공간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